이제는 석유가 아닌 밀가루를 위해 전쟁을 벌여야 하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푸틴이 에너지 자원에 이어 식량까지 무기화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푸틴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한 도시를 지키겠다고 말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1세기 노아의 방주라고 불리는 문명 재건의 씨앗이 전 세계에 단 두 곳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핵전쟁에도 안전한 농장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다고 하는데요. 푸틴이 핵을 쏜다 해도 대한민국만은 살아남을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9일 러시아는 흑해 곡물 수송 협정을 파기하고 다시 흑해 항로를 틀어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군함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수백만 명의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 곡물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거짓 구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농업국가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전 세계 곡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주요 수출 통로인 바닷길이 막혀 전 세계가 식량 위기에 직면하게 됐는데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식량 자급률이 낮은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큰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초 유엔의 중재하에 흑해 곡물 수송 협정이 맺어지며 러시아는 해군 봉쇄를 완화하고 우크라이나의 주요 항구 3곳을 다시 열어 식량을 수출하기 시작했었는데요.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협정을 어기고 또다시 항로를 틀어막으며 각국의 식량 안보가 또다시 위태로워졌습니다. 기후변화와 전쟁으로 인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식량 위기가 찾아오리란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 데이비드 비즐리는 세계는 전례 없는 재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퍼펙트 스톰입니다. 그건 바로 전쟁, 기후변화,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굶주린 사람이 2억 7,600만 명으로 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최소한 3억 2,30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라며 인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로 인한 물리악화로 전 세계 농업 생산량이 눈에 띄는 추락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세계 10대 밀 생산국 중 7개국 생산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기술의 발달, 개간을 통한 곡창지대의 확대로 지금까지 늘어만 가던 농업 생산량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푸틴이 식량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어 각 국가에서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긴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총알 한 발보다 씨앗 한 알이 더 중요해진 지금의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북극점에서 1300km 떨어진 노르웨이 스피츠베르겐 섬에는 거대한 금고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금고는 금도 달러도 아닌 바로 씨앗을 지키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일명 시드볼트라고 불리는 노르웨이 국제종자 저장고는 핵전쟁 혹은 전 지구적인 기후재앙으로 식물이 멸종됐을 때를 대비해 세계 각지에서 식물 종자를 모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매우 안정된 장소에 지하 벙커를 건설하여 전 세계에서 모은 107만 종 이상의 종자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장소인데요. 또 하나의 시드볼트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상북도 봉화군 조용한 이 작은 마을에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야생식물 종자보관소인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스피츠베르겐 시드볼트가 곡물 종자를 주로 보관하는 반면에 백두대간 시드볼트는 황폐해진 생태계 복원을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었는데요. 국내외 야생식물 종자 약 4,900종 13만 8천 점이 저장되어 있고 매년 세계 각지의 식물 종자들을 추가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관뿐만 아니라 야생종자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드뱅크와 시드볼트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노르웨이 농식품부와 종자 기탁 협약을 체결하고 두 종자 보관소의 씨앗을 교환하며 종자 보관량을 세계적인 규모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백두대간 시드볼트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스피츠베르겐 시드볼트는 동토에 지어져 북극의 추위를 수백 년 동안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지난해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며 노르웨이의 동토가 녹아 저장고 일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 대변인은 북극 동토가 영구적일 것으로 상정하고 시드볼트를 설계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류 최후의 보루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식에 한국에 지어진 시드볼트의 각국에서 종자위탁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집안의 대부분이 단단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진의 영향권에서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시드볼트가 건설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시드볼트는 온난화로 인한 수면 상승에 대비해 해발고도 600m에 위치한 태백산 사고지 인접지역에 건설되었습니다. 사고지란 조선시대의 실록과 같은 중요 기록물들이 훼손되거나 외적의 침략으로 불타 없어질 경우에 대비해 복사본을 분산 배치한 사고가 지어진 장소를 말하는데요. 당시 한반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한 장소 5곳을 추려 5대 사고를 건설했었는데 그중 한 곳이 봉화군에 위치한 태백산 사고지였습니다. 여기에 핵전쟁까지 대비해 46m 지하에 60cm 강화 콘크리트와 3중 철판 구조로 건설되어 강도 7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으며 외부와의 연결이 단절되어도 종자가 수백 년은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백두대간 시드볼트는 현재 다급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경비 인력이 상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식량 안보에 있어 종자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식량 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식량 산업에 대한 주목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로 전 세계 주식 시장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농업 기업들만은 주가 방어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잇 전시회인 CES 2023이 내년 1월 미국 네바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 행사의 기조연설자로 선정된 사람은 테슬라도 애플도 아닌 미국 농기계 회사 디어앤컴퍼니의 CEO 존 메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만큼 IT 업계에서도 농업기술이 시급한 미래기술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어앤컴퍼니는 지난해 CES에서 자율주행 트랙터를 선보이며 농업계의 테슬라, 농술라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현재 각국에서 제2의 테슬라, 아마존이 될 농업기업들을 설립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는 농업 유통구조 혁신을 통해 농업계의 아마존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래를 뜻하는 트랜잭션과 다리를 뜻하는 브릿지를 합친 트릿지는 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글로벌 농축수산물 교역 플랫폼으로 현재 200에서 300억의 월 매출을 자랑하며 고돌 1000억 매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트릿지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15만 종에 이르는 농산물의 가격과 품질 무역 데이터를 집대성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해 국내외 대형 농수산식품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각국 농림기관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업체는 트릿지의 서비스를 통해 기존 공급망이 붕괴하더라도 빠르게 다른 시장에서 농산물을 확보할 수 있는 예비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 무역 구조는 글로벌화되어지고 반대편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빠르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농축산물은 여전히 정보 불균형의 문제로 완전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혼란한 국제 정세의 식량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이 점을 토대로 트릿지는 급성장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2015년에 시작된 트릿지는 현재 기업 가치가 3조 6천억 원을 달성하면서 우리나라 농업 스타트업 중에서는 최초로 유니콘 기업에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전체 회원 수가 40만을 넘어서며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구축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고객의 대부분이 기업이란 것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률은 상상 이상으로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곡물 자급률은 약 20%로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최하를 기록했었습니다. 한국인의 주식인쌀의 자급률은 98%에 달하지만 다변화된 식문화의 영향으로 미래 소비 비중이 높아지면서 곡물 자급률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당장 식량 자급률을 늘리려고 해도 산지가 대부분의 평지가 적은 대한민국의 특성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돌파하기 위한 획기적인 발상의 실험이 다름 아닌 발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SF 소설인 메트로 2033은 핵전쟁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상 대신 지하철에서 지하도시를 이루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대한민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도역 2번 출입구의 계단을 내려가면 전혀 예상치 못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지하에 푸른빛이 가득한 농장이 펼쳐져 있는 건데요. 세계 최초로 지하에 건설된 스마트팜으로 흙을 사용하지 않는 수경재배와 햇빛을 LED로 대체하여 지하에서도 농사를 짓는 게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 IoT 기술을 도입하여
최소한의 인력으로 높은 생산성을 추구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등의 지하철에서도 메트로팜이 건설되어 운용되고 있는데요. 이를 본 여러 나라에서도 한국을 따라 메트로팜을 건설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농자천하 지대본. 농사가 천하의 근본이라는 말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